숨도 떨려와 문틈 사이 검은 물결 발끝까지 스며들어 돌아갈 곳이 사라져 아무도 없는 복도 끝 내 이름만 남아 울어 한 걸음만 더 가면 무너질 것 같은 날 놓아줘 날 부르지 마 갈림길에서 끝없는 슬픔만 남아 날 놓아줘 날 부르지 마 갈림길에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마치 앞으로의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공기가 왠지 모르게 이질적이게 느껴지며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더니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도 남았을 옛 친구가 불현듯 등장하자 당황하는 것도 잠시 이내 그녀다운 건조한 어투로 독백처럼 주절거렸다. 모든 건 순식간에 벌어졌다. 연지가 감춰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억척스러운 힘으로 이 친구의 가녀린 목을 움켜쥐며 숨통을 재기까지는 은정은 무방비 상태에서 부시에 벌어진 일에 벗어나려 안간 힘을 쓰며 버둥거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지는 힘에 속수무책으로 서서히 의식을 잃고 너무도 허무하게 그대로 영원히 친구들의 곁으로 갔다. 그 후 무한대로 증식할 것만 같던 허기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대신 그 자리엔 엄청난 공허가 밀려들었다. 연지는 직감적으로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인지했지만 우연히 다른 영혼을 쫓는 길을 발견한 후 극심한 갈증이 있는 걸 느끼고부터 자신 스스로는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예감했다. 혜주는 습관처럼 여전히 매일 딸 희연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모든 날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왠지 해소되지 않는 찜찜함이 그녀의 발길을 끊임없이 그리하게 이끌었다. 그런데 그건 뜻밖에도 엄마인 그녀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사했다. 비록 희연은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한들 아이들을 키우며 언젠가 한 번쯤은 그려봤지만 살아서는 할 수 없었던 딸과의 데이트를 완전히 떠나기 전에 실컷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무도 없어. 하나 그 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딸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를 발견하며 곧 그녀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다.
처음엔 간간히 낯선 차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듯해 유독 눈에 들어와 거슬렸지만 주로 원한대낮 학교 주변 유독 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다가가 확인하려 할 즈면 이내 사라져버렸기에 괜한 기우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겼었다. 한대 차츰 눈에 띄는 간격이 좁혀지며 맴도는 시간도 길어졌고 언젠가부턴 범위를 넓혀가며 해가 지려는 어둑한 시간에도 나타나는 해수가 잦아지는가 싶더니 이젠 집 근처까지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불길함이 엄습했다. 그런 것에 더 이상 수수방관하며 볼 수 없었던 그녀는 정체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그 낯선 차에 무임승차하여 차주의 동선을 같이 따라다녀 보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우라고 여겼던 것이 위험한 현실이라는 걸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차주인 개아는 딸 희연과 오래전 연이 있던 동창으로 파악됐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도 아닌지했다. 그는 상기에게 발각되었던 그날 이후 잠시 모든 행적을 숨기고 몸물사리면서도 끊임없이 침착하고 치밀하게 경계를 풀고 방심하는 순간을 노렸고 그런 순간이 오자 교묘히 따라다니다 급기야 이사한 집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부르면 깨질까 도망치면 더 깊어질까 갈라진 길 위에 서성이는 해주는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자 참을 수 없이 성이나 들리지 않는 말을 뱉어냈고 수도 없어 눈을 감아도 더 선명한 그림자가 눈앞에 놓인 딸의 위험을 알아도 그걸 전달할 길이 없어 애간장이 녹아내렸다.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천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기다리고 있던 연지가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기색을 역력히 비치며 맞이해 주었다. 무너져가 해주는 근심에 사로잡힌 낯빛으로 무겁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이 갈림길 끝에 나를 두고 가도 나는 아직 여기 울고 있을 거야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시름은 더 깊어져만 갔다. 반면 이야기를 듣던 연지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붉은 줄이 깨끗이 사라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순간 상의를 떠올렸지만 차마 그걸 입에 올릴 순 없었다. 그자와 거래하면 그 끝은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스스로가 상기에 행한다면 말리지 못하더라도 부추기는 꼴은 되고 싶지 않아 목까지 차오르던 말을 억지로 삼켜버렸다. 연지가 대충 어림잡아 예상했던 것처럼 확실히 해주는 상인의 존재와 거래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문이 닫혀 조용한 방 안 발자국이 울려 벽에 붙은 그림자 내 이름을 삼켜 숨도 못 쉬게 눈을 감아도 이젠 스토커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인지 한동안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하던 희연이 점점 친구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늦은 밤이나 돼서야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럴 때면 해주는 혼자 초조해하며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다그쳤다. 그런데 왜 자꾸 누가 날 부를까
그도 그럴 것이 급히 이사해야 했던 탓에 시간적 금전적으로는 충분한 여유가 없었던 상기는 당장 가능한 여건에 맞추느라 어쩔 수 없이 새 보금자리로 조금 외지고 낙후된 빌라들이 즐비한 한적하고 작은 동네를 택해야 했고, 그곳은 해가 지고 어둑해지면 거리를 할거하는 행인을 만나기 힘들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랬기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당장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쳤다. 늘 거리를 두고 쫓던 차가 그날은 버스에서 내리고부터 바로 몇 발치 뒤에서 희연이 걷는 속도에 맞춰 노골적으로 따라붙어 왔고, 당연히 그런 기척을 의식한 그녀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급하게 전화기를 꺼내 상기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벼랑간 뒤에서 정확히 이름을 말하며 불러세웠다. 이에 순간 멈칫하는 딸을 보자 이미 개안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던 혜주는 들릴 일 만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급하게 채근하다시피 하며 다그쳤지만 역시 산자는 누구도 듣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서 속절없이 어둠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을 전혀 모르는 딸은 야속하게도 기어이 하던 걸 멈추고 돌아서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이를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았다. 희연은 그를 아무리 떠올려 보려 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자 퍽 난처했지만 너무도 반갑게 인사하며 자신이 동창이라 소개한 상대가 무안해질까봐 애써 아는 척 맞장구쳐 인사해 주었다. 그 시각 혜주는 둘의 대화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들으며 그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다. 하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유연한 분위기 속에 무리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 문이 닫혀 조용한 방 안 발자국이 울려 벽에 붙은 그림자 내 이름을 삼켜 숨도 못 쉬게 눈을 감아도 검은 물이 차올라 목 끝까지 와 작은 떨림이 내 안을 긁어 아프게 번져 혜주뿐 아니라 희연도 그런 호의가 영 달갑지 않았지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괜히 기분을 언짢게 했다가 갑자기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성급하게 굴다 도발하기보단 일단 잠시 같이 걷다가 분위기를 보고 상기에게 전화하려 했다. 마냥 어리기만 보았던 딸이 갑자기 닥친 곤란한 상황에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잘 자라준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이상 자신의 손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훌쩍 커버린 것에 못내 씁쓸함이 들었다. 희연이 의도한 대로 둘은 나란히 걸으며 과거를 두런두런 이야기했고 여전히 유연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연인 혹은 친구 같은 모습으로 비치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잠시 그날을 회상해 보았다. 새학년 새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 화이트데이를 핑계 삼아 사탕 한 봉지를 사 하나씩 돌리며 자신을 소개했었더랬다. 그가 또 다른 기억을 얘기하는 말에 다시금 그날을 떠올리자 마지막 친구에겐 남은 사탕 2개를 별 의미 없이 준 기억이 희미하게 재생되었다. 아무 말도 남지 않아 남은 건 오직 흔들리는 숨
이어 다시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의 장면이 빠르게 스치듯 떠올랐다. 끝없는 슬픔 어둠이 내 혀를 묶어 작은 숨도 떨려와 문틈 사이 검은 물결 발끝까지 스며들어